1번 문명이 발전하면서 청동기 시대를 지나 철을 도구로 사용한 철기 시대가 도래하였다. 철은 입방체의,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원자가 하나씩 있으며 입방체의 중심에 원자가 하나 더 배열되어 있는 채심입방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가운데에 하나가 있고 꼭지점에 하나씩, 그래서 8분의 1씩 있는 게 8개가 있어 보이는 이렇게 만들어진 채심입방 구조입니다. 단위셀, 유니셀이란 이러한 반복적인 원자 싸움 모양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가상적 단위인데 위 그림은 채심입방 구조의 단위셀을 그린 것이다. F2의 몰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밀도에 대한 식으로 알맞은 것은 결론적으로 철은 채심입방 구조이다. 그래서 밀도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자 라는 거죠. 자,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는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의 3승분의, 자, 철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원자를 생각해보면, 우리 입자수를 생각해보면 가운데에 하나 있고 8분의 1짜리가 8개가 있으니까 총 2개가 입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개의 F2의 질량을 쓰면 되겠지. 위에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식을 보니까 A에 대한 건 없고 R에 대한 것만 있대요. 여기 한 변의 반지름, 원의 9의 반지름을, 입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입방체 이렇게 봤을 때 평면을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잘랐을 때 평면을 보면 원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전체 4R이 루트 3의 1을 가지게 되는, 그러면은 A는 루트 3분의 4R이라는 거, A 자리 대신에 루트 3분의 4R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개의 F2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나? 자, F2가 1몰, 즉 NA가 있을 때는 1몰 NA가 있을 때는 F2의 질량, 몰 질량 mg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여기가 지금 2개입니다 라고 하려면 1개짜리는 NA분의 mg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개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NA분의 2mg이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는 NA분의 2m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을 구해주면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몇 가지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와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까지 임의의 원소기호이다. 이들 원자로부터 얻어지는 화합물 중 이온성 화합물이 아닌 것은, 자, A 같은 경우는 전자가 3개 있는 거, 리튬이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전자가 5개 있는 거 붕소겠네요. 그 다음에 전자가 8개 있는 거 산소겠네요. 그 다음에 전자가 12개 있는 거 마그네슘이겠네요. 그 다음에 전자가 17개 있는 거 CL이겠네요. 자, A2C는 리튬에 C가 있는 거 Li2O. 얘네들 전기 음성도 차이는 2.5 차이 나네요. 2.0 이상이니까 이온성 화합물 맞는 거네. 그 다음에 BCl3 같은 경우는, 자, 차이가 1.0 나네요. 1.0 나니까 얘는 이온성 화합물은 아니겠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CD 한번 해보면 CD는 MgO겠네요. 양이온 먼저 쓰니까 MgO라고 쓸게요. 얘네 차이는 2.3만큼 나니까 얘는 이온성 화합물이겠네. 그 다음에 AE는 LiCl이겠네요. LiCl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 차이 2.0이니까 이온성 화합물이 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결정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X선이 유용하게 쓰인다. 그 주된 이유는 X선은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이는 건 아니죠. X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정 구조를 이루는 원자들 사이의 간격이 1옹스트롱 단위라고 했잖아요. 이 옹스트롱 단위가 X선의 파장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결정성 고체 화합물은 단위세포 유니셀이라고 불리는 기본 단위의 3차원적인 반복으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위세포를 갖는 결정성 고체 화합물의 실험식은 이때 TI는 꼭지점에 TI 8개는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는 꼭지점에 있고요. 꼭지점에 있으니까 8분의 1짜리가 8개, 그 다음에 1개는 가운데에 있다. 1개 가운데 있으니까 완벽하게 1개, 그래서 총 2개가 있네요. 그 다음 산소 같은 경우는 2개는 밑면에, 2개는 밑면에, 2개는 윗면에, 그러면은 면에 있는 게 벌써 지금 4개니까 2분의 1짜리가 4개, 그 다음에 2개는 내부에 있다. 2개는 내부에 있다. 그래서 총 4개. 이때 실험식은 TI 대 O가 1대 2로 가지고 있으니까 TI O2라고 쓰면 되겠네요. 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온 화합물은 그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결정 구조를 갖는다. NaCl과 CsCl이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차이? 우리 이온 반지름 비율 차이, 이온 반지름의 B 차이라고 했었죠. B. 그래서 여기는 답은 이온의 상대적 크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가까운 답. 6번 다음 화합물 중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는 모두 몇 개인가? 8전자 규칙 우선 제논 들어간 건 아니겠고 CO2는 8전자 규칙 만족하죠. CO2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SF4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왜? S는 원래 16적으로 원래 결합 2개 해야 되는데 벌써 4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8전자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아요. BF3 같은 경우는 우리 B 미완성 옥텟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브로민 BR2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아이죠. 이렇게 옥텟 규칙 만족하는 아이. 비공유전자쌍까지 그려주면 그 다음에 BCl2 같은 경우는 미완성 옥텟을 만족하는 거니까 8전자 규칙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는 하나, 2개.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 결정의 단위세포는 한 변의 길이가 287 피코미터의 정육면체이다. 이 단위세포에서 철 원자는 몇 개가 있는가? 단 철의 밀도는 7.87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식을 한번 써봅시다. 7.87g per 세제곱센티미터는요. 287 피코미터의 세제곱을 할 건데 10의 마이너스 10승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이것분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X개, 그 대신 아보가드로수 NA개 가 1몰이고 1몰의 철은 몇 g인가 라고 하면은 55.85g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서 X는 하고 계산을 하면 답은 2개가 되겠습니다. 8번 다음 탄소 동소체 중에서 가장 전기 저항이 큰 것은 전기 저항이 크다라는 얘기는 전기가 잘 통한다 안 통한다? 전기가 잘 안 통한다. 전기가 제일 잘 안 통하는 것은 자 흑연 전기 잘 통한다 그랬죠. 왜? 자율전자가 한 개 있기 때문에. 그래핀도 잘 통하죠. 탄소 나노튜브는 뭐냐면 이 그래핀을 동그랗게 만 거예요. 죽부인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 수 있겠죠. 스크롤로. 그래서 이게 탄소 나노튜브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모두 다 흑연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자율전자가 있겠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서로 4개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한 탄소가 4개로 결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전기 저항이 매우 크고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9번 구리와 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합금의 단위세포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리 원자는 정육면체 단위세포의 모든 면심에 위치하며 금 원자는 각 꼭지점에 위치한다.
자, 보시면 정육면체를 먼저 그리고 정육면체를 그리고 구리 원자는 모든 면심에 위치하며 구리 문자는 면심에 위치한다. 이렇게 그려놓고 금 원자 같은 경우는 각 꼭지점에 위치한다. 금 원자는 각 꼭지점. 금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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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원자. 그러면은 자, 구리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나? 면심에 있으니까 2분의 1짜리가 면 6개 있으니까 3개가 있다. 금 같은 경우는 AU죠. AU 같은 경우는 꼭지점 8분의 1짜리에 있으니까 8개, 답은 하나. 그러면은 얘네들의 개수의 비는 1개분의 3개니까 답은 3이겠네요. 금속의 결정 구조 중 공간 점유율이 다른 것은 면심 입방 구조, 육방 조밀 싸움 구조, 입방 조밀 싸움 구조 모두 다 74%로 제일 조밀조밀하게 쌓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최심 입방 구조는 68%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4번이다. 체크.